안녕하세요. 전쟁은 역사다 저녁입니다. 오늘은 우당 이회영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당 이회영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조선 후기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꼽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가문 전체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가족은 600억 원에 해당하는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사용하며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회영은 경주 이씨 백사공파의 후손으로 한성부연제의 서울 저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유승은 조선의 고위 관료로 이회영은 유교적 전통 속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조선 말기의 사회적 혼란과 외세 침략의 위기를 목도하며 유교적 가르침을 넘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 전덕기 목사의 영향을 받아 세례를 받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했으면 민족의 독립과 개혁이 자신의 삶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1907년 을사늑약 이후 그는 안창호, 전덕기 등과 함께 비밀결사 신민회를 결성하며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이후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자 그는 형제들과 함께 600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했습니다. 만주 삼원보 지역에서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후에 한국광복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던 이회영 일가는 만주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고 노동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당시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회영은 만주에서의 활동 이후 상하이로 이동하여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사상을 수용하며 활동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자유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항일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는 아나키즘 사상을 바탕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할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일본군과 관련 시설을 파괴하고 친일 세력을 겨냥한 활동을 지휘했습니다. 이 활동은 일본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이회영의 존재는 일본 경찰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1932년 상하이 항구에서 일본 경찰의 밀정을 통해 체포된 이회영은 위순 감옥으로 이송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순국하였으며 그의 나이 66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당시 이회영 일가의 재산은 한양과 개성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토지와 전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10대 부자 가문으로 손꼽힐 만큼 엄청난 규모였으나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말하며 망설임 없이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던 그는 부유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일과 자비를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행동을 본 한 제자가 "선생님은 귀족이 아니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조선의 독립 앞에 귀족과 평민의 차이는 없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회영은 일본 경찰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인물로 지목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작용했으며 일본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대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회영은 독립운동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삶을 조국 독립을 위해 바쳤으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자유와 평등, 민족 자주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의 정신은 현재 독립기념관, 이회영 기념관, 그리고 다양한 문헌과 전시에서 기려지고 있으며 그의 삶과 활동은 후대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